5회 모의고사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이 원점에 A가 있는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실행을 한대요. 앞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뒷면 나오면 Y축으로 1만큼입니다. 맞죠?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너무 간단한데 이게 뭐지? 독립시행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인 거네요. 이 문제는. 맞죠? 독립시행. 시작해 보시죠. 처음으로 3이 되면 시행을 멈추는데요. X 둘 중에 하나, Y 둘 중에 하나가요.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주안점을 두는 여기입니다.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X좌표가 1일 확률이니까 이건 100% 뭡니까? 조건부 확률 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X가 1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 Y가 3이 됐을 때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일단 기분부터 찾아보자. 첫 번째, X가 0일 때 Y가 3일 수 있어요. 전부 다 뒷면만 나오면 되니까 뒷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요, X가 몇? 1이면서 Y가 3일 수 있어요. 맞습니까? Y가 2죠. 2. 3번 던지는 거니까. 아닌데요? 3? 될 수 있겠네요. 3. 맞죠? 3. 그럼 어떻게 돼? 3번 중에 2번은 이 앞면이 한 번 나올 거고 뒷면이 2번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에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뒷면이 나와야 게임이 끝나는 거죠. 딱. 그 다음 세 번째는요, X가 2면서 Y가 3일 수 있죠. 그러면 4번 중에 2번이 서로 앞면 2번, 뒷면 2번 나왔다가 마지막이 또 뒷면 나와야 되는 케이스인 겁니다. 이 케이스를 다 더한 거 분해, 맞죠? 이 케이스를 다 더한 거 분해 뭐가 되는데? 2번이 되면 되겠죠. 1번, 2번, 3번 더한 거 분해 2번이 되면 될 겁니다. 맞죠? 따라서 정답은 8분의 3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오신 게 26번입니다. 26번은 실제로 도형 문제에서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같이 보시면 이런 도형이 있는데요. 이때 최단 거리를 그었을 때 모서리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세타값 구하래.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지금 제가 그리는 이 도형, 맞죠? 이 도형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 일자로 펴주시면 되겠지. 보나마나가. 맞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얘가 A, B, 얘가 C, D, 얘가 H, G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이때 선이 요렇게 그어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얘 점이 P점일 거예요. 괜찮죠?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곱하기 10이니까 코사인 세타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거 봅시다 한번. 일단 P고 나니까 이 삼각형과요,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왜? 막곡지각이랑 직각이 있으니까 AA 닮음인 거잖아.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길이는 얘가 3이었고요. 얘도 3이었고 요 길이가 6이었습니다. 그럼 얘도 6이었다는 소리니까 길이의 비가 1일 때 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맞죠? 1일 때 2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요 길이가 얼마냐면 1이고요. 요 길이가 2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피타고라스 쓰시면 얘 얼마? 루트 10이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얘 얼마? 36에다가 2 더하면 루트 54인가요? 54. 다시 말하면 3루트 6이 되는 거죠. 3루트 6. 3루트 6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왜? 잘 봐봐. 코사인 세타 구할 건데 요 길이 아시죠? 요 길이 얼마야? 루트 10. 이 길이 아시죠? 3루트 6. 맞습니까? 이 길이는 당연히 알지. 왜? 피타고라스 성질에 의해서 실제로 구해보시면 되잖아. 맞습니까? 이 길이 얼마예요? 3에 죄송합니다. 실수 났네. 요 길이가 이겁니다. 착각했습니다. 요 길이가 3루트 6이고요. 요 길이가 2루트 10이네요. 2루트 10. 요 길이가 2루트 10 이렇게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요 삼각형에 놓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 3루트 6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54 맞죠? 이퀄 10 더하기 40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 걸 아시냐면 마이너스 10분의 1인 걸 아실 겁니다. 괜찮으시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10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10 곱하기 10분의 9니까 따라서 정답은 9가 되겠다.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30번입니다. 30번 보시면 첫 항이 30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 더한 다음에 뭘 씌웠냐면 절대값을 시킨 겁니다. 그 값을 TN이라고 했어요. 값 괜찮으시죠? 근데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잘 들어봐. 잘 봐 이제. 자, 19까지 더한 절대값보다 20까지 더한 절대값이 더 어떻대요? 크대요. 값. 근데 20까지 더한 값이랑 21까지랑 더한 값이랑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잘 들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SN이라고 놔볼게. A1 플러스 A2 플러스 이 안에 있는 식을요. 이렇게 더해서 뭐 AN까지를 S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N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절대값 SN이거든. 값. 이해되셨나요? 그럼 잘 봐봐. 나에서 보시면 T20과 T21이 서로 어떻대요? 같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S20과 절대값 S21이 서로 어떻다는 거냐면 같다는 말입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이게 두 가지잖아. 첫 번째 S20이랑 S21이랑 같은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S 예를 들어서 22 뭐 마이너스 S22라고 같은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 값.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봐. 얘를 한번 따져보자. 얘를요. 첫 항은 60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맞죠? S19는 양수였을 거고요. S20도 양수였을 거예요. 근데 S21에서 음수가 됐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값이.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A20이라는 게 S20-S19잖아요. 값.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뭐랑 똑같냐면 T20-T19랑 같은데 얘는 양수잖아. 지금 양수.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A21의 절대값이 뭐랑 같아야 돼? 절대값이 2 곱하기 S20의 음수여야 된다는 거죠. 값. 어렵나요 좀? 어려움 이렇게 설명해 드릴까? 잘 들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금방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면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잘 봐봐. 이런 내용인 거야. 이런 감은 들었을 것 같아. 공차가 무조건 음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그치?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절대값이 T20이 더 크다 그랬거든요. 값이. 이해되셨나요? 근데 공차가 음수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T19가 예를 들어서 1이고 T20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절대값을 취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더 크게 되겠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어디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냐? 그걸 좀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보나마나 뭡니까? S 얘네 둘이 같다는 게 포인트니 같이 한번 볼까?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 S20이랑요 S21이랑 같다고 한번 놔볼게.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얘가 2분의요 항의 수 곱하기 첫 항 플러스 2배니까 얘가 120 플러스 얘가 19D가 될 겁니다. 맞죠? 얘가 2분의요 항의 수 곱하기 첫 항 곱하기 2배니까 얘 얼마예요? 얘도 120 곱하기 플러스 20D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 약분해봐. 약분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0 곱하기 1200 플러스 190D가 같은 거야. 뭐랑? 21 곱하기 60 플러스 10D랑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가? 전개하시면 뭐 그냥 그대로 약분해볼까? 60으로 10으로 약분하면 얘가 120 플러스 19D가 똑같아요. 뭐랑? 21 곱하기 6 플러스 D랑요. 그럼 얘 전개하시면 126 플러스 21D니까요. 넘어오시면 이 D 값이 몇이 돼요? 마이너스 6이니까 D가 마이너스 3 실제로 나오게 되네요. 값. S20하고 S21은 서로 알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야? 같았다는 겁니다. 값.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공차가 음수니까 얘도 어때? 당연히 성립
하겠죠, 값. 공차가 음수일 테니까요, 값. 괜찮으신가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를 봐봐. 얘가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랑 보자는 거지. S22 마이너스 S20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접근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아까 그대로 식만 좀 정리해 볼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120 플러스 19D가요. 여기입니다, 여기. 얘가 마이너스 21 곱하기 6 플러스 D랑 같게 되는 거예요, 값. 맞습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보시면 D가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0분의 123이 나오게 됩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이 공차를 가지고 가를 가져가시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따라서 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문제에서 묻는 건 뭐야? 언제까지가 제일 커지냐? 그 말인 거죠. 맞죠? 언제까지가 제일 커지냐? 전항, 그러니까 뒷항보다 앞항이 더 크냐? 그걸 얘기하는 거네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실제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SN이랑 구해볼까요? SN을요. 2분의 항해수 곱하기 얘가 120 플러스 n-1 d니까 요값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n 제곱 플러스 2분의 123 n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셨나요? 근데 우리가 묻고 있는 tn이라는 거는 얘를 뭐를 취한 거야? 그렇지, 절대값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문제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떤 그래프예요? 원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그래프로 따지면요. 맞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면서 어디를 지나? 0,0하고 얘가 41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얘를 절대값 한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튕긴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튕기는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왜? 잘 봐봐.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됩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이 축방을 찾아보시면 이 축방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축방을 찾아보시면 얼마예요? 이 n이 몇일 때? 2분의 41일 때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얘가 얼마라는 소리냐면 20이라는 거고 얘가 21이라는 거네요. 맞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대칭성에 의해서 누구랑도 가깝은데 얘가 얼마야? 20.5니까 완전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가장 작은 값은 얘네 둘은 서로 똑같으니까 앞항이 뒷항보다 큰 거는 21번째가 처음이란 소리인 거죠. n이 21번째가요. 이해되셨나요? 최대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41대겠죠. 41대 41일보다 크니까 최대값은 40이 될 겁니다. 따라서 둘이 더한 60일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9월 7일 고3 이과 5회 이해 안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자, 이계도 함수를 갖는 fx가 있는데 난 여기에 한번 주안점을 뒀어요. 이 f'x는 어떻게 되는 그래프래요?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잘 봐봐 한번 같이 볼까? f0은 얼마래요? f0이 1이래요. 1. 그러면서 f1은 얼마래? f1이 2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그래프냐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계속 증가. 0부터 1까지예요. 이해됐죠? 0부터 1까지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보시면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래요? 그렇죠. 얘 그래프는 어디로 볼록해? 맞습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한 거죠.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거라는 거죠. fx가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잘 봐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fx의 제곱의 그래프는 0부터 1에서 아래로 볼록하냐? 맞습니까? 실제로 구해볼까? 미분을 해봐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지 알려면 이 미분 값을 구해봐야 돼요. 더블 프라임을요. 맞죠? 기억을 한번 구해보시죠. y 값이 fx의 제곱이니까 y 프라임은요 전체 미분 곱하기 안에 거 미분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되니까 얘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 거 미분이니까 2의 f 프라임 x의 전체 제곱에다가 맞죠? 플러스 이번엔 2의 fx의 f 프라임 x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잘 생각해봐. 얘가
0부터 1까지를 묻고 있거든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에서 f'x는 항상 양수였습니다. 양수. 문제 나와 있었어. 양수라고. 그러니까 얘도 잘 봐봐. 양수를 제곱하는 게 당연히 양수가 나왔을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0부터 1 넣으면 어때? 0부터 1 넣으면? 그렇죠. 얘도 뭐래? 얘도 양수고 0부터 1에서 함수값도 양수잖아요. 따라서 얘는 양수라는 거 아실 겁니다.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니은 보시죠. 니은을 보시면 fx 더하기 f1-x인데 이게 뜻하는 게 뭘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빨리 치환하라는 소리겠지. 니은을 보시면 1-x를 t로 치환하자.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앞에 거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뒤에 거는요. 원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의 1-x dx거든. 근데 우리가 얘를 지금 뭐라 그랬냐면 t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t 이퀄 어떻게 돼? x 이퀄 1-t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0 넣으니까 t가 몇부터? 몇부터? 그렇죠. 1부터 1 넣으면 0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ft인데 문제는 얘가 dt 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말인 거죠. 따라서 얘는 다시 말하면 2배가 될 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실제 한번 볼까?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얘 3이라는 말을 줬는데 왜 3이라는 말을 줬을까? 그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왜 3이라는 말을 줬을까? 잘 보세요. 지금 얘가 0, 얘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 1일 때 2입니다. 그러면 요 사다리꼴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거. 사다리꼴 맞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거든요.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사다리꼴 넓이가 얼마야? 사다리꼴 넓이가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2로 나눠주시면 이 값이 지금 3보다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양쪽을 2로 나눠주시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넓이가 2분의 3보다 크냐고 묻는 건데 얘가 무슨 넓이야? 사다리꼴 넓이인 거잖아요. 값 맞습니까? 이해되셨나요? 문제 한번 봐봐. 눈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사다리꼴 넓이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더 작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값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더 작다고 되어 있네요. 실수했구나. 작은 거 맞습니다. 그럼 맞죠? 이 값이 작은 거 맞습니다. 따라서 참이 되겠네요. 니은도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인데 디귿을 보시면요. 이 꼴에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봐. 어떤 말인 건지 잘 봐봐. 얘 한번 봐봐. 요 그래프를 한번 보자. 요 식을요. 요 식이 뭘 똑같을까? 요 식이 잘 봐봐. 이게 지금 뭐냐면 잘 생각해봐. 이 꼴을 보시면 이건 지울게요. 다 아시니까. 이 디귿을 보시고 나서 이 풀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식이 값.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잘 보세요. 디귿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 식을 보니까 봐봐. 집중해봐. 이게 보니까 얘랑 얘는 지금 차이가 조금 나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k에 1을 넣으면 얘는 f 몇이에요? 0이고요. 얘는 얼마야? f n분의 1입니다. 값. 이거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된 거거든요.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이게 뭐였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단원이었어요. 구분구적법. 구분구적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넓이를 묻는 문제였거든. 오늘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 fx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겁니다. fx의 제곱이요. 왜냐하면 이 fx 제곱이라는 게 f0은 1이고 f1도 2인데 얘 제곱 그래프는 항상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상 이 미분값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 이해되셨나요? 이런 그래프였어요. 그럼 봐봐. 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어요. 계속. 얘가 얼마야? 얘가 1인 거죠. 그러면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적분할 건데 0부터 1이 여기 있으면 얘가 아까 2였죠. 얘를 몇 등분한 거야? n등분한 겁니다. n등분. 맞습니까? 얘가 n분의 1, 얘도 얼마? n분의 1 이렇게요. 전부 다 n분의 1을 해서 얘를 n등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되지? 요 둘이 더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얼마예요?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하면 아 이게 뭐예요? 사다리꼴 넓이의 합인 거지. 사다리꼴의 합이에요. 무슨 말이야?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넓이들의 합입니다. 이런 넓이의 합인 거죠. 맞습니까? 이 넓이의 합은요. 맞습니까? 이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크거나 같냐? 뭐보다요? 0부터 1까지의 이 넓이보다 크거나 같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식이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잘 봐 한번. 어떻게 돼요? 이거 n이 안 정해졌거든? 그러니까 n이 지금 무한대로 커지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서로 같아지는 건 하나 확실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렇죠. 따라서 얼마예요? 정답은 이것도 맞다는 거죠. n이 무한대로 커지면 같아지는 거잖아. 괜찮으시죠? 따라서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이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합이 궁극에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제곱의 넓이랑 서로 어떻다? 같다. 그게 포인트였던 겁니다. 잘 요 식을 한번 꼴을 한번 잘 봐나 연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21번입니다. 21번 보시면요. 21번 보시면 나와 있네요. 보시면 자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fx가 다음과 같이 정해졌을 때 옳은 것을 구하여라 그 말인 거네요. 실제로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은 그대로 대입해보기 전에 f'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이해되셨나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마이너스 되니까 얘는 앞에 거는 그냥 이번엔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시겠네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시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값이 exponential 마이너스 x승에다가 x의 n-1승을 빼시면 남는 게 n-x 이런 꼴이 될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오케이. 근데 변곡점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변곡점에 되려면 f 더블 프라임 x도 0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더블 프라임 x를요. 어차피 디귿에 쓸 거니까요. 맞죠? 더블 프라임 x를 미분해 보시면 exponential 마이너스 x승 곱하기 x의 n-2승으로 뽑으면요.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 이 꼴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보시죠. 기억입니다. 기억 보시면 실제로 뭐야? f2분의 n을 구해 보시는 거죠.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몇 나와요? 얘는 2분의 n에 n승에다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n 이렇게 나오겠네요. f 프라임 2분의 n은요 똑같이 x에다가 넣는 거니까 2에 마이너스 2분의 n 곱하기 2분의 3에 2분의 n에 얘가 n-1승 곱하기 n-2분의 n이니까 얘 값이 얼마야? 얘 값이 2분의 n이니까 둘이 같아진다는 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니은입니다. fx n에서 극대를 갖느냐?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네요. 맞죠? 얘가 0 되는 값은 두 가지겠죠. f'x가 0 되는 값이 x가 몇일 때? x가 0일 때랑 x가 n일 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실제로 구해보시면 되는 거지. 부등호를 찾아보시면 여기서 f'x가 0이 될 건데 이때 fx는 뭔지 모르지만 부호만 보시면 되는 거죠. 부호만. 예를 들어서 2분의 n을 생각해볼까? 2분의 n 2분의 n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차피 플러스야 항상. 맞죠? 얘도 어차피 플러스고요. 얘도 뭡니까? 얼마예요? 플러스겠죠. 따라서 얘는 플러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바뀌니까 그때 맞습니다. n에서요. 오케이. 맞고 그 다음 이제 디귿을 보시는 건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 봐. 자 0,0이 변곡점인 걸 묻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우리가 변곡점이 되려면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f 더블 프라임 x가 0 됐다고 해서 변곡점일까 항상? 아닙니다. 부호가 어떻게 줘야 돼요? 바뀌어줘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변곡점이 아니라는 전제가 바로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잘 들어봐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f 더블 프라임 x 아까 푼 거를 가져와 보자. 얘를 가져와 보시면 2의 마이너스 x승 x의 n-2승 그 다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그럼 잘 봐. 일단 f 프라임 x 0 넣었을 때가 0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뭘 확인하셔야 돼?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맞죠? 그럼 보자 한번 부호가 바뀌는지. 예를 들어봐 n에다가 n에다가 홀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홀수. n에 홀수를 넣어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얘는 어차피 0 넣어봤자 1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다 0 넣으면 0입니다. 얘도 0이에요. 그럼 잘 봐봐. 이제 x 값을 실제로 한번 대입해보죠. x에 이렇게 되겠네. exponential 마이너스 x승 x에 n-2승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입니다. 잘 들어봐. 이제 x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볼까? n이 홀수니까 예를 들어 3을 한번 대입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어차피 신경 안 쓰셔도 어차피 항상 양수예요. 값 맞죠? 그럼 뒤에 한번 넣어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1승에다가요 얘 마이너스 1 넣으면 1 얘는요 3 넣으니까 얘가 플러스 6 얘가 플러스 9 마이너스 3이니까요 얘는 확실한 건 음수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값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은요 예를 들어서 x에 1을 한번 넣어볼까? 1 넣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1에 1승에다가요 n에 3 넣는 겁니다.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2 얼마예요? 플러스 얼마죠? 9 마이너스 3입니다. 맞습니까? 얘는 뭐예요? 플러스예요. 그럼 부호 바뀌는 거 맞습니다. n이 홀수일 땐 성립해요. 근데 이번엔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 해보시는 거지. 짝수. 왜냐하면 n이 짝수라고 해서 4를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죠. 4를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x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요 얘가 마이너스 1이 어차피 제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1 플러스 얼마예요? 1 플러스 8 얘가 플러스 16 마이너스 4니까 얘는 플러스고요. x에 이제 1을 넣으셔도 뭐 나옵니까? 1을 넣으셔도 1의 제곱이 되고요. 1 넣으시면 얘가 1이 얼마죠? 마이너스 얼마예요? 플러스 8인가요? 마이너스 8이네요. 마이너스 8 그 다음 얘는 플러스 16 마이너스 4니까 얘는 어차피 플러스 부호가 안 바뀝니다. 따라서 n이 홀수일 때는 0,0이 변곡점이 맞지만 맞죠? n이 홀수일 때는 말고 짝수일 때는 변곡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호가 바뀌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으로 한번 보시죠. 29번. 자, 29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인 거네. 얘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잘 봐봐. 우리가 fx가 있고 그 역함수가 있는데 이 역함수를 실제 적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아요? 적분하는 경우는 없고 얘를 우리가 응용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F1은 1이고 F3은 3이고 F7은 7이래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냐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죠. 빨리. 그럼 얘가 1 넣으면 1 3 넣으면 3 7 넣으면 7이 나오는 어떤 F라는 그래프가 있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근데 잘 봐봐.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대. 이거는 위로 볼록하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위로 볼록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이 위로 볼록하다는 소리인 거지. 이렇게요. 3에서는 위로 볼록하지 않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이제. 자, 인테그랄 1부터 7까지 fx가 27이래요.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요 넓이가 27입니다. 27. 그리고 나서 얘 역함수 1부터 3까지가 3이래. 이게 포인트야. 이거 역함수 실제로 그릴 겁니다. 실제로 그릴 거예요? 아닙니다. 안 그릴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역함수라는 게 실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시겠죠? y는 x 대칭이니까. 다시 말하면 요게 3이라는 건데 우리는 요 넓이를 실제로 구하지 않고 이 넓이랑 얘랑 같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요 넓이도 3이 되는 겁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이제 많아집니다. 보세요. 이제 잘 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x에서 x를 뺀 거의 절대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3부터 7까지니까 요 넓이를 구해서 몇 배 구하라는 거야? 12배 하라는 거예요. 요 넓이.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보세요. 요 넓이가 얼마입니까? 요 넓이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잘 봐봐. 이 넓이가 얼마야? 이 전체 넓이, 이 사각형. 얘가 3 곱하기 3입니다. 여기서 빼시면 돼요. 몇을요? 3을 빼시면 됩니다. 또 얘도 몇이야? 얘도 3이에요. 얘도 3을 빼자. 그 다음 요 넓이는 얼마? 요 넓이는 1이잖아요. 1. 따라서 요걸 빼시면 얘가 27에서요 7을 빼게 되니까 얘 값이 얼마예요? 20이 될 겁니다. 20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다가 나누기 몇을 아니지 계산 실수는 잘 봐봐. 잘 보세요. 계산 실수하면 다 틀립니다. 잘 봐봐. 자, 요게 얼마라고? 요 값이 아까 3이었어요. 그럼 얘가 3이면 얘도 3인 건 아실 거고, 맞죠? 그럼 전체 넓이, 요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얘가 3 곱하기 3입니다. 3 곱하기 3. 맞죠? 3 곱하기 3. 그럼 내가 지금 풀 문제는 어디 넓이를 구할 거냐면 요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 넓이. 저는 요 넓이를 구할 겁니다. 요 넓이가. 이해되셨죠? 그럼 3 곱하기 3에서 뭘 빼주셔야 되냐면 이제 1 하고요. 3을 빼주셔야 되는 거니까 얘가 9 빼기 4니까 5입니다. 제가 지금 색칠한 부분이. 제 색칠한 부분이 뭐냐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가 5인 건 아신 거예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럼 잘 봐봐 이제. 여기서 절대값이 나왔는데 절대값은 큰 의미 없어. 왜? 얘가 더 크잖아. x보다. 그래프 봐봐. 얘 위로 블록 하잖아. 위로 블록.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2배 12배 곱하기 3부터 7까지 fx x dx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보나마는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12는 밖에 놔두시고 인테그랄을 전개해 주시면 3부터 7까지 fx dx 3부터 7까지 x dx 요 값을 계산하시라는 거잖아.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끝났습니다. 끝. 어렵지 않아요. 얘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1부터 7까지 해서요 1부터 3을 어떻게 해줘? 빼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얼마였냐면 아까 27에서 5를 빼주신 2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2 곱하기 22 마이너스 이 값을 실제로 적분하셨을 때 값인 거죠. 적분하시면 2분의 1x 제곱이니까 여기서 3에서 7이니까 값이 2분의 1에 49 마이너스 2분의 1에 9를 빼신 값일 거니까 정답이 264 마이너스 240인 40이 된다는 거를 24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실제 구하는 게 아니라 적분해서 대칭성 응용을 쓰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NG 4점짜리 질문해 주신 번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봐. 첫 항의 자연수면서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그럼 그 등차 수열을 A1 플러스 N-1D로 놓겠습니다. 확실한 건 얘가 뭐다? 얘가 음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양수고요. 그 다음요. 첫 항은 또 자연수면서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 수열도 있대요. 그럼 Bn도 잡아보자. Bn도요. B 곱하기 R의 N-1승인데 하나 확실한 건 얘도 음수고요. 얘는 양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시작해 봅시다. 제일 먼저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어차피 시그마는 분배될 거 아시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가에서요 나를 뺍시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빼게 되면 A에는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시그마 1부터 5까지 Bn 마이너스 절대값 Bn 값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B1, B2, B3, B4, B5가 있을 텐데 얘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얘 절대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남는 게 뭐냐면 2배의 B2 얼마? 플러스 B4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얘가 뺀 값이니까 얘 값이 마이너스
40이 될 겁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공비가 음수니까 값.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실제로 가져가 보시면 B2 플러스 B4가 몇 나오냐면 마이너스 20이 나올 거고요. 얘를 일반항으로 정리해 보신다면 얘가 BR, 얘가 플러스 BR의 세제곱일 겁니다. 따라서 BR로 뽑으시면 남는 게 1 플러스 R의 제곱이 마이너스 20인 걸 아실 거예요. 괜찮죠? 근데 어차피 공비도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네가 각각 뭐여야 되냐면 20의 약수여야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20의 약수니까 케이스를 좀 나눠 보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요. 지금 20의 약수니까 될 수 있는 게 1, 2, 4, 5, 10, 20 이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러면 R이 예를 들어서 R이 20이 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401이 돼 버리잖아. 맞지? 이런 건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맞아요? 얘도 안 되고 그럼 될 수 있는 게 이런 케이스인 건데 자 R이 예를 들어서 뭐 몇이라고 그럴까? 4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4 곱하기 B 곱하기 17입니다. 벌써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R값은 뭐랑 뭐밖에 없는 거야? R이 1인 케이스랑 R이 2인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R이 1이라고 한번 해보자.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2B가 마이너스 20이니까요. B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R이 2인 케이스를 해보자. R이 2면 얼마예요? 얘가? R이 2면 얘가 5니까 5 곱하기 10B네. 10B 10B가 마이너스 20이니까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첫 항인 거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첫 항이 뭐래? 자연수라 그랬거든. 맞습니까? 첫 항이 자연수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비가 1, 2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소리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네. R이 마이너스 1이면 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몇 B? 2B.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10B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요거 20이죠. B가 얼마냐면 2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봐.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잘 봐. 오케이. B 값은 나왔어요. 이제 B 값은 뭐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값. 괜찮으시죠? 그럼 좋아. 이제 케이스를 따져보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또 연립을 할 겁니다. 어떤 연립을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얘를 한번 빼봅시다. 여기서 얘를 빼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빼봅시다. 한번 이렇게요. 이해되셨죠?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아예 이렇게 빼자. 그냥 쉽게 여기서 얘를 빼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서 다를 빼볼게요. 나에서 다를 빼면 남는 거는 시그마 1부터 5까지 이번에는 an 마이너스 절대값 an 이렇게 남을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는 건 뭐냐면 이런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전개하시면 마찬가지 2배에 뭐 남아요? 이건 좀 알 수 없겠네요. 맞죠? 그럼 얘부터 마무리 적어봅시다. 잘 봐봐. 시작해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 여기를 접근해봅시다. 얘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 대입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얘 시그마 1부터 5까지 an 플러스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요. 맞죠? 1-r분의 첫 항 곱하기 1-r의 몇 승? 5승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얘 값이 5 곱하기 얼마입니까? 2니까 10이 되겠네요. 10.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야 돼? 얘가 17 나오게 되는 케이스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괜찮네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요 케이스네요. 또 마찬가지 시그마 1부터 5까지 an 플러스 이번에는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5승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얘 값이 얼마예요? 얘 값이
얘가 3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32가 되니까 얘가 22가 되네요. 22.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돼? 얘가 5가 나와야 됩니다. 5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같이 봅시다.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가 17이면 이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요. 이렇게 값.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얘 값이 실제로 더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시그마 1부터 5까지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가셔서 A5까지거든요. 그러면 첫 항이 5개 있을 거고요. 플러스 몇 D예요? 10D입니다. 10D. 얘가 얼마 나오냐면 17 나오게 되는 거예요. 17. 그러면 A 플러스 2D가 얼마냐면 5분의 17이거든요. 얘가 몇 번장이죠? 얘가 3번장입니다. 근데 잘 봐. 공차가 음의 정수면서 자연수도 첫 항이 자연수니까 이건 무조건 정수 나와야 돼요. 정수.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케이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인 거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는 되는지 한번 보자. 이제 여기까지 잘 쫓아오세요.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계산이. 그럼 얘는 되나 한번 보자. 얘가 가져가시면 얘 값이 5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가 다 더한 게 5A1 플러스 10D니까 얘가 얼마였죠? 5였어요. 그 말은 A 플러스 2D 얘가 A3인데 얘가 얼마예요? 1이 되는 케이스니까 얘가 된다는 소린 거네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B에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잘 봐. B에는 거의 다 나왔어요. 얘도 한번 정리해보자. 얘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겠네. 마이너스 14. 그럼 잘 봐. A1 플러스 A2 쭉 가져서 A5까지 여기서 마이너스 절대값이거든요. 절대값. 근데 잘 봐. 아까 A3가 1이었습니다. A3가 1. 그러면 A3 이후인 A4부터는 음수가 될 거고 A2까지는 양수였단 소린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오는 거야. 양수니까. 얘도 양수였어요. 근데 어디서부터는? 그렇지. A4부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얘 전개하시면 2배의 A4 플러스 A5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몇이? 마이너스 14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럼 양변을 2로 나누시면 A4 플러스 A5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7이니까 일반항 전개하시면 2A1 플러스 몇 D? 몇 D? 몇 D입니까? 7D네요. 7D가 마이너스 7이라는 소리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다. 그러면 금방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 문제에서 묻는 건 뭐죠? A7하고 B7 값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 이제 뭐랑 뭐랑 열리면 하면 됩니까? 이제 처음 거는 여기서 얘를 뺐었고요. 두 번째 식은 여기서 얘를 뺐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거랑 마무리 지어 볼까? 시그마 1부터 5까지 이제 AN 값이 얘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아까 5가 나왔어야 됐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A3 값이 1이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얘가 뭐였냐면 A1 플러스 2D가 1이었거든요. 따라서 얘랑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A1 값이 7이 나올 거고요. D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보는 A7은요. A1 플러스 6 곱하기 D 따라서 마이너스 11일 거고요. B7은요. 7번장이니까 첫 항이 아까 몇이었죠? 2였네요. 2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얘를 정리하신 얘가 얼마입니까? 2 곱하기니까 3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28이네요. 맞죠? 따라서 둘을 더하신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110 여기 계산 미스 났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몇 승이야? 6승이죠. 6승이니까 얘가 플러스 126 따라서 마이너스 11 플러스 128인 정답이 117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식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요 문제는 분명히 이제 문제를 이해 못해서 틀린 거거든요. 잘 봐봐. 좌표 평면 위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는 어떤 연결된 경로가 있대요. 보세요.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묻는 게 뭐냐면 잘 봐. 이제 이 경로를 따라 원점에서 멀어지도록 움직이는 점 P의 위치를 나타낸 점 AN이래요. 자, A0는 원점이고요. N이 자연수일 때 얘랑 얘에서 점 AN은 여기에서 P가 경로를 따라 이만큼 이동한 위치에 있는 점인 거래요. 각.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때 예를 들어봐. A2랑 A6의 좌표는 각각 이렇게 됐대요. 실제로 몇을 넣어봐? 2를 넣어보시는 거지. 2를 잘 봐봐. 요것만 어려울까봐 예를 들어준 거야. 잘 봐봐. 예를 들어봐. 얘가 A0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A1이 있는 위치는 어디야? A1은요? A1은 어떻게 돼? A1은 얘 n에다 몇을 넣으면 돼?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n에 1 넣으면 얼마냐면 25분의 1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A2는요? A2는 어떻게 돼? A2는 2 넣으니까 25분의 얼마예요? 3입니다. 맞죠? 따라서 얘네 둘을 더한 거니까 좌표가 25분의 4가 된다는 아시겠죠? 이해 안 되면 써보는 거. A3 얼마야? 25분의 5. A4는요? 25분의 7. A5는요? 25분의 얼마예요? 25분의 얼마입니까? 5 넣으니까 얘가 9네요. A6은 얼마냐면 27분의 11입니다. 25분의죠. 죄송합니다. 25분의 11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럼 잘 봐. 이제 잘 봐.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봐봐. 요 길이가 1이거든요. 1. 요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25분의 1만큼 위치한 점이 어떤 A1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또 25분의 얼마만큼? 3만큼 이동한 요게 A2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A3도 있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 봐. 요렇게 한번 다 더해보세요. 이렇게 다 더해보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얘가 25분의 얼마가 나올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의 합이네요. 1, 3, 5, 7, 9, 11 더해보자. 그럼 12, 12니까 12가 3개니까 36이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25분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얘 1만큼은 갔을 거야. 이만큼 1 이동했잖아. 그만큼 갔다가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25분의 11만큼 이동한 요점이 A6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충분. 그럼 잘 봐.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죠. 이 어떤 AN 중에서 이 Y는 X 위에 있는 점, 이 원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나눴을 때 두 점의 점을 구하래. 잘 봐봐. 어떤 요점, 맞죠? 요점들, 이런 점들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런 점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점들 중에서 이 원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두 번째 요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거예요. 요점의 좌표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좋아. 잘 봐봐. 이게 누적돼서 더하다 보니까 결국 AN의 좌표라고 하기도 뭐하지. 그냥 더했을 때 값은요. 시그마를 취할 수 있겠죠. 시그마 얼마? 뭐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요. 맞죠? 얘가 25분이 얼마예요? 2K-1일 겁니다. 그럼 얘를 전개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네? 실제로 시그마를 씌워보시면 얘가 25분의 2는 밖으로 빼고요. K가 남을 거니까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얘가 25분의 N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이 약분되니까 정리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얼마죠? 25분의 N 제곱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포인트는 이거야. 잘 봐봐. 얘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Y는 X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Y는 X 위에 있으려면 길이 값이 얼마여야 돼? 얘 값이 2의 배수여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2의 배수여야 돼? 잘 봐. 1, 2 여기 있으려면 2죠. 2, 1, 2 여기 있으려면 또 4죠. 4 여기 있으려면 또 1, 2 이렇게 2의 배수여야 된다고. 1, 2 이렇게요.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얘 값이
2의 배수여야 돼요. 2의 배수. 괜찮으신가요? 그럼 끝났습니다. 얘가 25분의 n제곱이 2의 배수려면 다시 말하면 n제곱이라는 게 뭐여야 돼요? 50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50, 100, 150 이런 식으로요.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묻는 거는 n이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자연수. 따라서 이제 루트 씌었을 때 자연수가 되려면 될 수 있는 n 값은요. 10 맞죠? 20 이런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점이니까 20이 될 겁니다. 따라서 25분의 20의 제곱이니까 다시 말하면 25분의 400 약분하시면 정답이 16이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16이에요. 길이가. 그러면 x좌표로 물어봤거든요. x좌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누기 2를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16 나누기 2인 8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문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고 푸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